안녕하세요. 박희숙 교수입니다. 2교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교시 때는 제가 미리 작성한 파워포인트로 오늘 우리가 수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은 이제 2교시에는 실제 시네마 4D 화면에서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성공적으로 한번 샘플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연습을 몇 번 하셔서 과제도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교시 때 제가 만들었던 거는 시네마 4D 한 글자고요. 미리 보여드렸지만 얘를 카피 페이스트를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이게 로드가 많이 걸려 가지고요. 자, 요렇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상관은 없고요. 이제 새로 파일을 하나 열어서 지금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파일을 하나 여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시네마 4D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모션 그래프가 이렇게 쫙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모션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텍스트라는 디폴트가 생겨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요. 이렇게 화면을 한번 좀 조정을 해보세요. 내가 편하게 쓸 수 있게. 그죠? 이렇게 정면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요. 지금 뎁스가 20cm거든요. 이거를 뭐 제가 파워포인트에서는 한 64 정도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를 갖다가요. 제가 뭐로 바꿨었냐면은 C 한글이네요. 여러분들도 시네마 4D 뭐 대소문자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었는데 글씨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면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화면이 너무 커지면 애니메이션 했었을 때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얼라인을 갖다가 레프트로 되어 있는 걸 미들로 하시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가 센터예요.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나는 조금 이렇게 위로 올릴래? 그러면 위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조금 뭐 왼쪽으로 할래? 오른쪽으로 할래? 요거는 나중에 애니메이션 하면서 조정하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센터만 정확하게 맞추셨다고 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글자들은 다 세팅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뭐를 하면 되냐면은 이 글자들이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패스 모델링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얘가 움직여야 될 경로를 설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경로 설정은 어디서 하느냐면 이 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널이 바로 이 객체들 모아놓은 거에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세요. 그럼 요 널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자, 이 널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뭘 해주시면 되냐면 널을 만들어서 글자들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먼저 이 모션 텍스트 얘를 갖다가 한 글자 한 글자씩 나중에 잘라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션 텍스트를 찍으신 다음에 메이크 에디터블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이 글자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쪼개집니다. 먼저 쪼개 놓은 거죠. 그죠? 원래 안 쪼개져 있는 걸 쪼개 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너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0프레임이었을 때 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0, 300, 마이너스 600입니다. 자, 0, 그 다음에 높이, 세로로는 300, 그죠? 가로, 세로, 높이는 얼마로 하냐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도록 모션을 주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 이래서 마이너스 6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어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어플라이가 되고 마이너스 600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보세요. 요거를 갖다가 자, 여기서 자,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요게 레코딩이 돼야 되니까 요 빨간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제로 프레임에 대한
어떤 길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제로 프레임 때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0프레임으로 여기를 이동해 주세요. 30프레임. 30프레임 때는 X, Y, Z가 얼마여야지 우리 그 설정하고 똑같냐면요. 800. 그 다음에 Y는 30. 그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Z 값은 얼마냐면 300. 그러니까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열로 가는 거예요. 스타트가 여기였다가 두 번째 여기까지 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레코드 버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 보이시죠? 이게 시네마 폰이라는 글자가 움직여야 될 경로예요. 두 번째 경로. 자, 이제 60프레임 때는 뭘 해주면 되나요? 자, 60프레임 때는 마지막이죠. 60프레임 때는 자, 00. 자, 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기 위해서 x도 0, y도 0, 그리고 z 값만 여러분 600으로 해주는 거예요. 600. 자, 그러면 어플라이 해주시고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이게 경로예요. 경로가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널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설정해 놓은 얘가 다녀야 될 길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다 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경로까지 다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뭐냐면 한 글자 한 글자씩이 다 각각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프랙처라는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랙처를 사용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다시 뭐를 할 거냐면 모션 그래프에 가가지고요. 요 프랙처를 불러드릴 거예요. 프랙처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이 프랙처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할 거냐면 글자 하나하나를 쪼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프랙처를 요 시네마 4D라고 하는 요 밑으로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얘를 이 밑으로 종속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속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씩을 프랙처에다가 종속을 시키시고 난 다음엔요. 자,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요 프랙처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인헤리턴스를 줘야 되니까 요 프랙처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모션 그래프에 이제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이펙트를 불러드릴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인헤리턴스입니다. 자, 요거를 찬찬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인헤리턴스라는 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이때 인헤리턴스의 요 이펙터에 가시면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이때 그죠? 자, 뭐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인헤리턴스 모드를 우리가 애니메이션 해줄 거니까 애니메이션 속성을 그죠?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다가는 뭘 해주면 되냐면 이 널, 그죠? 이 널을 끌어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때마다 그리고 여기를 뭐 프롬으로 해주셔도 되고 투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프롬 아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 포인트를 우리는 애니메이션이 60프레임까지밖에 일단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60으로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5프레임, 5프레임마다 애니메이션 하는 걸로 해주셔서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헤리턴스를 제대로 이게 적용을 하셨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세요. 제가 프랙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헤리턴스를 불러드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필요한 속성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까지 해 놓으면 기본적인 그 애니메이션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해보시면 되냐면요. 실제 렌더링을 해보시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제로로 가셔가지고요. 한번 여기 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5프레임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시네마 4D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로드가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뭐 3프레임으로 하셔도 되고요. 5프레임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성공을 다 한 겁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이제 렌더링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수업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렌더링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웃풋 모드랑 세이브 모드가 있는데 먼저 아웃풋 모드부터 해볼게요. 아웃풋 모드에서는 여러분들 뭐 미리 설명을 안 드리지만 화면의 넓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정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인지죠. 레인지. 우리는 커런트 프레임을 하는 게 아니라 올 프레임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것만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로 가셔가지고요. 어디다가 세이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요 버튼, 요걸 누르셔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팝업이 제가 조금 지금 이제 로드가 많이 걸려가지고 늦게 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뭐 어디다가 뭐 대충 정하셔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여기 있고 여기 요 파일 포맷도 미리 여러분들 mp4 파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 있지? 근데 왜 저는 없죠? 저는 그러면 mp4가 안 보이니까 AVI로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학교 거는 mp4 파일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는 뭐 AVI 모드로 일단 세팅을 할게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폴더를 만든 다음에요. 거기다가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자, AVI 모드의 파일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그러고 나면 설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닫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기서 요 렌더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인코딩을 걸어놔가지고 렌더링을 하면 되게 느리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기는 한데 아마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성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천천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는 60프레임까지만 줬고요. 실제 렌더링은 90프레임까지가 되는 겁니다. 어머, 잠깐만요. 메시지가 이상하게 떠서 깜짝 놀랐네요. 지금은 아무 색상도 넣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렌더링 속도가 빠른 건데요. 여기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집어넣고 다른 렌더링 해야 될 애니메이션을 더 추가하고 뭐 배경도 넣고 그러면 이 렌더링 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용량도 엄청나게 커져요. 하지만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교 PC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150이나 한뭐 180 프레임 정도까지는 문제 없으니까 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천천히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움직임 하나하나를 렌더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렌더링이 다 끝났기 때문에 파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생긴 거를 갖다가 한번 찾아서 볼게요.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둘둘둘이라고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그죠? 둘둘둘 AVI 모드로 만들었으니까 이거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아마 mp4 파일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mp4로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작업을 하면 이게 끝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만들면 이게 지금 성공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요 인헤리턴스 하나 있고요. 널 하나 있고요. 모션 텍스트 하나 있는 게 요게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똑같은 방법을 활용할 건데, 자, 모션 텍스트에서
이제 여기다가 저는 영상방송가라고 할게요. 뎁스도 줄이지 않고요. 그냥 바로 이 위에다가, 그죠? 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과제를 뭘 줬냐면 학번 이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요. 여기는 좀 가볍게 뭐 20으로 할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모션 텍스트에다가 자, 제가 요거를 갖다가 메이크 에디터블을 할게요. 메이크 에디터블을 해가지고 저는 뭘 하고 싶냐면 나중에 여기다가 글자 하나하나에다가도 여러분들 여기 우리 머티리얼 에디터 부르는 거 아시죠? 머티리얼 에디터를 불러가지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글자 하나에다가 색깔을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다가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요거 뭐 하나 정도 더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뭐 3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영상 방송가잖아요. 그러면은 글자 하나 하다가 이렇게 메이크 에디터블을 하셔야지만 이 글자 하나하나를 입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글자를 한번 입혀 볼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글자 입히면 돼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자, 요 모션 텍스트에다가 자, 여기에 이름을 헷갈릴까봐 자, 요거 이름도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이 모션 텍스트도 나중에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하게 되니까 이름 하나하나를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저는 왜 이렇게 자, 영상 방송과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자, 이제 얘가 움직여야 될 길을 다시 하나 만들게요. 자, 똑같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요. 그죠? 자, 이제 이쪽에 오셔가지고 얘는 또 다른 길로 가야 되니까 제가 길을 갖다가 0, 그 다음에 뭐 좀 다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자, 얘도요. 뭐 위치를 조금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0, 300, 마이너스 600이었는데요. 얘를 갖다가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0,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300 어떻게 확 바뀌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0 그죠? 자, 아니 여기 그냥 여기는 600 그럼 완전 대칭이 되거든요. 600 그리고 제로 프레임 어플라이 레코딩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0프레임 때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여기였죠? 자 이제 얘를 마이너스 800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를 마이너스 800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300 완전히 반대편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플라이 레코딩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0프레임 때 여기서 60프레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60프레임 때는 똑같이 와야 되니까 00 자, 다시 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0 그
다음에 여기를 반대편으로 가게 해주려면 마이너스 600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어플라이 레코드. 그러면은 길이 완전히 이상하게 하나가 생기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반대편으로 움직이게 해도 되고요. 자, 요렇게 패스를 하나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프랙처를 써야 되니까 모션 그래프에 가셔서 프랙처를 불러드리면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영상방송과에 있는 요 영상방송과라는 글자 있는 데다가 요 프랙처를 가지고 가주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마우스로 여기를 블록을 잡으셔가지고요. 얘를 요 밑으로 종속시키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프랙처를 붙잡은 다음에 경로를 다 인헤리턴스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요 인헤리턴스를 부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이펙터에 오셔서 자, 뭘 해주면 되나요? 널1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로를 여기 오브젝트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주면 돼요? 인헤리턴스 모드를 애니메이션 모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투인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놔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 그대로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요. 그죠? 90프레임에 끝나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골칠 게 없죠. 이 두 개만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자 여기를 프롬으로 바꿀까요? 그래 이렇게 겹쳐 놓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쟤는 산으로 갔다가 오는 거네요. 그래서 화면을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프랙처 인헤리턴스의 널1 애니메이션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를 한 뭐 3프레임마다 하는 걸로 하고 엔딩이 60프레임마다 하는 걸로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인헤리턴스 프랙처에 그죠? 이펙터에 인헤리턴스가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좀씩 다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의도하든 의도지 않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조금 느려서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또 뭐 또 알려드릴 수 있냐면은 글씨 색깔 넣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자, 요렇게가 한 세트잖아요. 그죠? 요렇게가 한 세트니까 요렇게 세 개가 한 세트니까 요거를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간단하죠. 그 요거가 요 시네마 4D니까 요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또 하나 생겼죠. 그 요걸 가지고 나는 이쪽에서 하고 싶어. 그러면 요렇게. 그죠? 또 컨트롤 V 해서 또 하나 생긴 거는 이번엔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약간 화면을 잘 조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 뭐 영상방송가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렌더링을 해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좀 느리지만 여러분들 거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들이 마음 이렇게 여러 개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카피 페이스트를 자, 널1 말고 요거 자, 요 널1은 한번 해봤으니까 두 개로 해본 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요게 한 세트다.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요. 그럼 이게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요거를 바로 위로 올리시면 겹쳐지죠.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얘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뭐 무한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여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시고요. 이게 멋지게 나올 수 있게 화면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틀어지게 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지금 저는 지금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데 글씨를 여러 개로 다이나믹하게 할 수가 있죠. 또 자, 보이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보이지만요. 여러 개 할 수가 있겠고요. 색깔들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게 60프레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는 하나의 패스에다가요. 요 널에다가 길을 3개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니야 나는 더 하고 싶어.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좌표값도 여러분이 설계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X, Y, Z 값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씨를 다이나믹하게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그 제가 드린 것처럼 똑같이 할 필요 없이 연습할 때는 위치를 다이나믹하게 해가지고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요. 더 다이나믹하게 위로 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 요 좌표값 아까 0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때 여러분들 요 자리를 잡았었잖아요. 그거의 좌표값들을 좀씩 변경을 하시면 또 다른 어떤 역동성 있는 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카피 페이스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로, 30, 60 말고요. 뭐 80프레임에다가 하나 더 넣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 경로가 4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리을자로 날아가게 하셔도 되고요. V자로 날아가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시네마 4D라는 글자를 모션 텍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날아오르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키포인트는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거고요. 모 텍스트를 만드시고 경로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경로들이 각각의 글자에 상속되도록 인헤리턴스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죠? 뭐 여기에 요거를 더 낮추셔도 되고, 그죠? 낮추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별게 없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지금 렌더링을 걸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메모리가 부족해서 지금 이게 로드가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도 원래 잘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 학기 동안에 수업을 이렇게 첫 번째 수업 때는 파워포인트로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실제 2교시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다양하게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과제는 그 기한 안에 일주일 안에 수업 들으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는 자기 학번과 이름이 2줄 또는 한 줄로 나타나게 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동영상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AVI 모드보다는 아마 학교는 MP4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P4로 제출하시면 제일 좋고요. MP4 파일이 학교에 안 된다. 그러면 AVI 모드로 하셔도 돼요. 자, 이것으로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이렇게 응용으로 한 번 더 수업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학교 PC에 잘 접속하시는 것부터 트라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